방송 그러니까요. 지금 대중에게 지금 방송이 되는 거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연남연구원 김종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 혁신도시 열린 플랫폼을 비롯한 주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모시고 지역 이슈나 출마 예정자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찬함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주시의회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지정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포럼 조진상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방 1차 입대위 정기현 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보조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 플랫폼 윤기한 운영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나주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주시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민단체들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나주시 의회로부터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 자료를 모두 받았어요. 아직 그 최종 평가는 아닙니다만 잠정 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찬함 의원님께서 황광민 의원님과 함께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출마 결심 왜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채용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복지부동의 나주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나주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나주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주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정부패를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요. 부정부패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미화원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께서 이렇게 들고 나오신 부정부패 대비 우선 작년, 재작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환경미화원 사건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 환경미화원 사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예, 한 언론에서 환경미화원 합격자 명단 사전 유출 기사가 보도됐고요. 이 보도와 관련한 응시자가 제보를 해서 만났는데 피땀 흘려서 체력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최고 점수를 맞았대요.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면접돈에 돈을 주어야 합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님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탈락한 사람들이 변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응시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약 10명 이상. 10명씩이나. 예, 네, 그랬습니다. 10명 이상.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더라. 돈을 줘야 예, 돼요. 예.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나주입니다. 이 나주에서 청년들의 출발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신 건 아니죠? 예, 이 일이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난 그 언론사들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2017년, 18년도 굉장히 많은 기사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직접 이제 당사자를 만나서 육성으로 실명을 알면서 들은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채용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미화원이 될 수가 있나요? 예, 1차는 이제 서류 심사고요. 2차는 체력 시험, 그리고 3차는 면접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서류가 10점, 그다음에 체력이 45점, 면접 점수가 4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은
2명이 외부 인사와 총무과장 셋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점수 배점이 45점이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서류 심사는 10점밖에 안 되고 체력과 면접이 90점을 차지하는데 그렇습니다.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면접에서 당락이 바뀔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나주시 환경미화원 몇 명씩 채용을 했고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예, 한 최근 3년 걸 살펴봤는데 2018년도에는 107명 응시에 15명이 채용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88명 응시에 7명이 채용됐고 2020년도에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2020년도에는 113명 응시에 1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평균이 약 10대 1이죠.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우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군요. 그런데 대체 채용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건가요? 이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체력심에서 이제 최고의 득점을 맞았던 분이 계세요. 그 최고 득점자가 3차 면접에서 최하위 점수를 맞으면서 탈락합니다. 근데 반대로 1차 서류에 자기소개서를 한 줄 썼다고 자랑했던 그 지인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번에 시험 2020년도 시험을 보게 되면 10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딱 10명만 면접 점수가 4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 것이 기사화돼서 전남 경찰청에서 민지 수사를 시작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요새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다니. 근데 이걸 의원님이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우리 대안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그때 나주시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5분 발언한 그날 저녁 바로 강인기 시장님은 SNS에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그 입장을 통해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했고요. 조미호 고위공무원 4명을 제 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고위공무원들이 오히려 제가 공무원들을 명예훼손했다고 사과하라고 했고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법리적 검토가 다 끝났으니 고소하겠다고 저는 협박을 했습니다. 예, 집행부가 의원의 5분 발언을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 전국 최초의 사건이라면서요. 네. 그때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저희 그 의원들 전원이 이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명서를 내던 날 오후에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내고 고소를 또 저기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고발을 가지고 심적 고통 그런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결국 재판은 끝났나요? 네, 네. 저는 2021년 4월 15일 날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 채용 비리가 전남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광주지검으로 구체가 됐었고 그 이후에 나주시청이 2번 압수됐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한 9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고 불구속되고 해서 기소가 9명씩이나 되는데 네. 그러면 현직 나주시장은 이 5분 발언 의원 그리고 채용 비리에 대한 고소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사과를 좀 했나요? 아니면 하긴 했는데 좀 부족했나요? 예, 지난번에 저희 의회가 끝날 부분에 이제 꼼수 사과 비슷한 걸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는 아직 없고요. 나주시 행정은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한 복구나 사고 버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걸핏하면 사법부에다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환경미화 사건을 계기로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항의 또는 새로운 대안을 사과 후에 새로운 정말 대안을 찾아보고자 천막 농성을 쭉 하셨는데
그게 지금 가을, 제가 기억하기에 가을철에쯤만 농성을 시작했던 거예요. 예, 10월 27일 발사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예, 오늘, 며칠째입니까? 오늘 86일째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90일이 돼가는데 주중 주말 없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아직 사과가 없으시다 그 말인 거죠? 예. 네, 우리 의원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환경미화원 체험 과정이 아까 말씀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그런 그 사례를 전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험 비리 또 사법 수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그 사례로 나주교통 사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나주교통에 대한 그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다고 그렇습니다. 지원이 얼마나 늘었나요? 예, 2016년도에 84억이었던데 2020년도에는 171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2배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4년 만에 엄청나네요. 약 90억 정도 기존 예산만큼 이상으로 늘어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순천이나 여수, 목포, 또 광주시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주시가 현저하게 지원금이 많다고 나주시는 그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요? 예, 나주시 대답은 혁신도시도 왔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52시간 근무,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 내지는 이제 노선을 다변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별로 버스가 많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던데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나주시에서는요. 그렇다면 의원님은 이런 나주시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요인도 상승 요인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조금을 나주시가 중국에서 지원했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나주교통은 근무하지 않은 임원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인데 그 임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 청구도 나왔는데 자료 없이 사용한 경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보조금을 중국에서 지원했다는 내용하고 또 이 자료 없이 사용한 경비 이거를 뭐 한두 가지만 사례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나주시에 지금 지원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네. 지선하고 간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지선은 대부분 나주 시내에 보면 노란 버스로 되는 부분이고 네. 간선은 광주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모든 지원금을 받는 건 지선이고 네. 간선은 항목들에 정해져서 항목 6가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선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모든 경비에서 실제로 버스에서 벌어들인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 나주시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거기다 지원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일부 항목들에 예를 들어서 환승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지원을 해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문제인 게 나주교통은 지금 이사들이 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회장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들, 딸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딸 한 분은 안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은 광주에서 다른 버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사도 예, 있으면서 있으면서 고려할 수 있는 임금을 거죠. 지급하죠. 예. 물론 그거에 대한 게 법으로 어떻게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반대죠. 나주시가 그런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 규칙에 넣어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결국은 관리 부실인 거죠.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 모시면 할 일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나주교통과 관련해서 다른 부정비리도 많이 있다던데 네, 제일 큰 문제가 나주교통의 무분별한 결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차가 갔을 때 노선에 예를 들어서 다시를 간다 해서 다시에서 그 이후에 청림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 전혀 타지 않았어요. 안 가봐요. 그렇게 되면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계량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량조사를 한 결과 2020년 1월 달에 딱 일주일치만 계량조사를 해봤어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BIS 자료를 그대로 달라고 해서 계량조사를 해놨는데 일주일에 네. 1152건 일주일에 일주일에 말도 안 되는 상황. 1150건 결행. 네, 결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주 씨한테 계량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 3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까지 했는데 아직도 2020년 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과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이 이제 결행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도 봄에 일부의 그 결행 사실을 나주계통 그 노조원들이 나주시에다 시청을 해서 거기에서 벌금을 묻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벌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불법이잖아요. 이거 2016년부터 저질렀다면 나주시하고 나주계통이 협약서에 보게 되면 불법을 하루에 아니 한 달에 5건 이상 내지는 7건 이상 저질렀을 때 페널티도 있고 그게 반복됐을 때는 그 보조 사업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또 네. 지급된 돈도 환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을 것 많죠. 같아요. 그럼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일부는 하고 있고 네. 일부에 아까 제가 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나주시하고 저하고 다 이제 밝혀낸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나눠서 지금 환수를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저기 그 의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요. 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주시의 행정으로 여러 가지 주점 그렇게 심각하네요. 교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핵심도 보면은 비인차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은 나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비인차로 운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그것을 그래도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면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환경위험 문제, 나주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누가 들어도 상당히 등기가 되거든요. 다른 분도 아셨을 건데 그걸 다른 분들은 계시고 의원님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일부에서는 혹시라도 의원님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인 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음모론에 항상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진영 논리에 가담해가지고 어느 편을 회신에 서서 어느 편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혹시 그 오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있을까요? 그 이전에 나주 사회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나주 사회는 학연이나 지연 이거가 굉장히 끈끈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은 나주 사회하고 인연이 없습니까? 예, 저는 18년 전에 나주 예. 귀농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 나주 시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하는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왜? 의원의 저희 상임위가 기획총무위원회인데 그 기획총무위원회 안에 제가 2년 동안 뭘 할까 봤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랬더니 그 문제가 6월 달에 퍼졌고 저는 7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전남 도경에서는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덮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정말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5분만 하는 그날 바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지금 허위사실이라면 전남 도경에서 했던 수사가 광주지검에 넘어가서 9명이 지금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을 지역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지역 논리에 대해서 저를
예, 근데- 자가를 물리게 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의원님, 학연 지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면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학연 지원을 떠나서 누구나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님 주변에 다른 의원들 가운데서 행동을 하지 않으시지만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응원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의원들은 성명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주 씨한테 사과하고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결의하고 촉구했고요. 같이 해줬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를 관련해가지고 네.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줬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 공익감사를 청구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익감사 결과가 혹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예, 그 크게 이제 두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조금 관리의 부적절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조금이라는 것을 이제 관리를 하려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회계연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를 나주시가 쭉 봐야 돼요. 근데 나주시는 그 정산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주민감사 청구에서 약 5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자료 없이 사용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조금의 일부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중복 지원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던 거고, 그 수사 결과가 일부 이제 고발건이 기소 의뢰로 광주지검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듣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전라남도 공익감사 내용도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아까 그 자료 없이 지급된 5억 7천만 원 정도 돈은 혹시 환수가 되나요? 이제 환수 조치를 이제 절차를 받고 있을 받고 겁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저기 그 사이에 잠깐 거기 작년 5월에 나주교통 지원금 30억 시의회로 통과했고, 네. 12월 달에도 똑같이 지원금 30억이 그대로 통과될 걸 했는데 일부 1억 얼마 몇천만 원 이렇게 깎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논란 끝에 깎였는데 그 30억 속에 이렇게 중복 지원 그리고 일하지 않은 거기 나주교통 대표의 그 가족들에게 지급된 돈 이런 돈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주시 의회에서는 왜 공익감사도 있었고 뭐 이런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또 통과되고 하나요? 그 원인이 뭐나요? 실제로 예산 항목들을 보게 되면 네. 항목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경비분도 있고 인건비분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때 추경했는데 추경에 3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해당된 사항들에게 한해서만 잘릴 수가 있죠. 그래서 9월에서는 그게 이제 삭감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서는 이제 삭감이 일부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임원에 대한 임금. 예. 그리고 아까 중복된 것들이 8월달부터 해서 11월달까지 4개월을 나눠서 그래서 환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해서 1억 5천 정도밖에 네. 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나주교통 이제 두 가지 사례에서 부정부패 그 비리가 만연돼 있다. 그 나주시는 문제점을 시정할 그 의지도 없다 이런 느낌인데요. 대체 나주 부정부패 그 비리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 단체장의 대부분 다 집행 권한이 모두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중적인 그 권한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죠. 그 권한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정책으로서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권력 밑에 있는 그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독식이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나주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계각층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의회도 뭐 감시 견제를 제대로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그 각계각층에서 조금 더 감시 견제를 잘했다면 이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이 국민 권익위가 거기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매년 이 지역이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나주는 그 최하위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더 낮은 것 같은데 뭐 최근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올해 그 외부 청년도가 4위고 내부 청년도가 5위고 꼴찌입니다. 네. 네, 내부 청년도는 여러분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부에서 계속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 특히 이제 인사 부분에 굉장히 컸다. 참고로 이게 5등급까지 있는데 4위 5등급, 4등급 5등급이잖아요. 제가 참고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주시 밑에 딱 한 군데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순천시. 네, 예.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고조화되어 있고 비판 견제 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 도대체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갖고 이렇게 그 앞과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오게 된 건가요? 저 주변에 좀 이렇게 좀 그 격려를 해주시고 힘도 좀 보태시고 그러신 분이 얼마나 있으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이 환경면 이 문제를 처음 주변에 거론을 하면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하고 이것을 제도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말렸습니다. 그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다시피 그런 일들이 문제의식은 다 되고 알고 있어요. 문제라는 거. 그러면서 그걸 덮었던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마 계란을 파헤치기보다 더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처음에 말렸어요. 모두가.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시작하니까 같이 이제 하진 않았지만 일단 동료 의원들이 성명서도 내주고 결의안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은 또 1인씩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이제 성명서도 내고 또 수사촉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이후 많은 시민들이 저희 천막까지 오셔서 성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저희가 버틴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힘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대표 공약을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그걸 내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 나주의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 이걸 어떻게 척결해 나가시겠어요? 뭐 보관이 있으세요? 예, 제가 그걸 척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그게 나누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의 직접적인 아까 그 권한들이요. 이 권한들을 시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주시라는 이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수레바퀴가 수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수레바퀴가 집행부하고 의견이죠.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로 저는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또 잠깐 나왔듯이 우리 언론, 그다음 시민,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단하고 상시 소통의 장을 저는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그 견제에 의해서 우리의 시민사회 등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부정부패 이것을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해나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제 질문, 지방행정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부정부패 척결만이 이 지방행정의 전부는 아닐 텐데 이거 외에 지금 여러 하시고 싶은 것이 많으실 텐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나주시를 이끌고 가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부정부터 척기라는데 그 부분에 그 나주 공무원 사회도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몇몇 때고는 그 공무원들의 희망이 없다고도 다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현도 못하게 이번에 그 공무원 노조 게시판도 잠깐 폐쇄를 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나주시 공무원 조직을 정상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소위 정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정말 그 업무 성과 위주의 인사를 공정성을 확보해서 조직을 일단 안정화시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의 미래비전이랑 큰 그림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크게 일단 그려서 하나씩 거기를 채워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나주도 인구 소멸 지역이 지정됐거든요. 인구 소멸이라든지 초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주 시민사회 모두가 차별과 격차 없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SRF에 관해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대신해서 우리 윤기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좀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네, 지원님. SRF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찬반의 논리라기보다는 이제 좀 지원님께서 좀 똑같이 추운 겨울에도 지금 나와서 계속 화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앞서서 서 있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나의 입장을 일어나라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의원을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위 현장에서 계속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요구사항들을 많이 이제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의원이 된다는 것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SRF 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방법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때 SRF에 대한 반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하고는 약간은 좀 과정 자체가 좀 다르게 갔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제가 SRF 가동 찬성 의원이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또 시민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한시도 놓은 적이 없었고요. 법원에서 할 때도 계속 또 팔로우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광주시청 앞에서 그 광주 SRF 반대 시위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SRF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RF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SRF 반대가 아니고 저는 이 SRF 나주 현안의 SRF 문제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라는 문제를 이제 현안 해결을 위한 일이죠. 그 과정을 제가 이제 특위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고, 특위가 끝났을 때 그것을 나주 시장님도 그랬고 전남 도지사님도 그때 선거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공론화를 서겠다. 그래서 저는 그 특위의 결과를 공론화해서 시민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장을 같이 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나면서 바로 법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합류되는 부분들을 기회가 놓쳤고 그랬을 뿐이지 이것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논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SRF의 문제 해결 쪽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1분 이내로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나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나주 사회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이 일에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나주의 체질을 진짜 확 바꾸고 썩은 부분은 제대로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대로 도려냈을 때만이 새살이 박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그 시간도 필요하고 또 희생이 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미뤄져야 할 사항이 아니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주 사회를 깨끗하게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 그림을 우리의 손으로 하나씩 채워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같이 하시게요. 네.